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엑스라이더 X100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녀석인데요. 350W의 출력을 가진 엑스라이더 X100 모델입니다. 최대 속도 25km/h 리밋이 걸려있고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엑스라이더 측으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았고 약 보름 정도 열심히 타봤습니다. 펫바이크 혹은 레트로 바이크라고 불리우는 전기 자전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엑스라이더 제품도 위시리스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로 이 녀석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에 대한 첫 느낌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일반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두께와 높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프레임도 두껍고 바퀴도 두껍고 벌크업된 자전거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의 디자인이고 마치 클래식 모터사이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트렌드답게 크롬을 모두 죽인 올 블랙 컬러라서 굉장히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케이블이 덜렁덜렁 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시면 케이블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케이블이 빌트인 된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무게는 약 30kg 가까이 하기 때문에 끌어야 할 때 마치 바이크를 끌고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무겁다 보니 자전거를 들쳐매는 게 만만치 않고요. 잠깐 드는 것은 가능한데 X100을 한 손으로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2, 3층 되는 집을 들고 올라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인치 사이즈의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도심지뿐 아니라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하고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서 제동 성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오른쪽 핸들에 스로틀과 계기반이 있고요. 배터리는 중앙부에 거치되어 있고 손쉽게 탈거가 가능한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앞쪽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는 서스펜션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푹신한 소프트 쿠션 안장이 충격을 제법 흡수해줍니다. 일단 싱글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페달링만으로 주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 역시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방에 큼직한 라이트와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고 머드가드와 짐바지 그리고 전자벨까지 이 모든 액세서리들이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접이식 풋패드도 달려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로는 보조 배터리 가방이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 하나를 더 넣어서 주행거리를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충전 케이블이나 연장 툴 같은 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이거는 함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사이드 미러와 앞쪽의 윈드실드는 제가 추가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주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동력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무동력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게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만 약간 묵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쾌적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속이 한 15km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페달질만 했을 때. 이번에는 페달 주행만으로 오르막을 올라가 봤습니다. 자, 한번 페달로만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오, 되긴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이게 힘을 진짜 세게 주면 올라가지긴 올라가져요, 여러분. 자, 이 정도. 더는 못하겠다. 힘들긴 했지만 오르막 주행도 아예 불가한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라도 주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페달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런 점에서 무동력 주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라이더는 파스와 스로틀 두 가지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파스는 페달을 굴러주면 전기 힘을 보태주는 모드이고요.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레버를 당겨서 주행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파스의 경우 에코, 미디움, 하이 3단계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파스 모드로 설정 시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터의 동력이 가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력이 원체 강한 녀석이라서 가장 약한 단계인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도 치고 나가는 힘이 꽤 강력합니다. 파스 모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페달질을 살짝만 해줘도 마치 오토바이의 풀악셀을 당기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차체를 밀어줍니다.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도 말이죠. 결국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준다 라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절대로 파스 모드로 주행하시면 안 되고요. 뻥 뚫린 곳에서 속도를 좀 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파스 모드로 설정하시고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터리 전력 관리에도 더 효율적이고요. 반면에 스로틀 모드는 동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속주행이나 사람을 피해가야 하는 경우처럼 섬세한 운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엑스라이더 주행 시 한 가지 모드만 고집하기보다는 파스와 스로틀을 적절하게 섞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 시 파스 모드를 추천하고 섬세한 주행이 필요할 때는 스로틀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등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상 웬만한 경사는 다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경사가 굉장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한번 이 엑스라이더 바이크를 타고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주 가뿐하게 올라가네요. 가뿐하게. 자, 지금 주차장의 경사를 올라가 볼 건데요. 파스 모드 중에서 가장 약한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Let's go. 오우, 에코 모드인데 힘이 엄청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경사는 우습게 올라갑니다. 어우,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파스 모드가 아니라 스로틀 모드로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파스 모드보다는 힘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경사를 올라갑니다. 페달질 없이 이렇게 스로틀만 당겨줘도 이 정도 경사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라이딩하면서 여기보다 더 높은 경사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웬만한 경사들은 엑스라이더로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습니다. 등판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바이크가 350W 모델인데 1000W 모델은 이보다 훨씬 강력하겠죠. 승차감의 경우 20인치의 큼직한 폐타이어가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앞쪽의 서스펜션이 2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덕분에 손목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뒤쪽에는 서스펜션이 따로 없지만 안장이 굉장히 푹신합니다. 자전거를 안 타시던 분이 오랜만에 타게 되면 엉덩이가 욱신욱신 아픈데 엑스라이더를 타면서 그런 엉덩이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장의 폭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 넓은 편이라 장시간 라이딩을 하게 되면 허벅지가 쓸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뻥 뚫린 임도나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도심지 라이딩을 즐기는 편인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라이딩을 해봤지만 로드나 MTB에 비해서는 확실히 승차감이 푹신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출퇴근 용도 혹은 취미용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모두 편안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기본 사양이 48V 15A이고요. 파스 주행 시 최대 108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스로틀 주행 시 52.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병광세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보조 배터리 전용 가방이 있고 여기에 추가 배터리를 수납해서 2대의 배터리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판매 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덕분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키를 사용해서 락을 해제한 후 탈거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집으로 가져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장착해서 타고 가시면 되죠. 즉 충전을 위해서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터리도 굉장히 빵빵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추가 배터리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엑스라이더는 독특한 점이 스마트 키가 제공이 됩니다. 열쇠를 돌려서 온오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서 전원을 켜줄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끌 때는 오프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내 바이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찾기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누군가 내 자전거를 건드리게 되면 큰 소리로 알람이 작동됩니다. 바이크를 놔두면 알람이 다시 꺼지고요. 다만 이 알람 기능은 배터리가 장착한 상태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둘 때, 이를테면 화장실에 잠깐 갈 때 그런 경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엑스라이더 X100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50W 모델과 1000W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의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출력의 차이가 있죠. 350W 모델, 즉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은 25km/h로 리밋이 걸려있고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1000W 모델은 최대 속도가 50km/h고요. 자전거 도로에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달리는지 아니면 도심지나 차도를 주로 달리는지 그 점을 잘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엑스라이더는 안장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스펙에는 신장 155에서 19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안장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160 이하인 분이 타기에는 조금 높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펫바이크들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30kg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집과 목적지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엘리베이터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는 작업실에 보관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크게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부피도 꽤 많이 차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보관할 엄두는 안 나요. 와이프에게 등짝 스매시 맞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만약 출퇴근이 목적이신 분이라면 이 자전거를 보관 혹은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이런 점을 먼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라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AS인데요. 사실 무작정 제품만 수입하고 나몰라라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라이더는 수입 총판에서 이 제품 부품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국 매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유명해요. 저도 엑스라이더 커뮤니티 회원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튜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저도 알리에서 앞에 부착한 윈드실드를 구매해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달았고요. 사실 이런 탈 것들은 튜닝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제가 가진 브롬톤 자전거도 튜닝하느라 돈 꽤나 썼는데 이 녀석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의 한 90%가 남자고 30에서 50대 연령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마 이런 펫바이크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은 타겟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지금 엑스라이더 굉장히 재밌게 잘 타고 있고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배송만 늦출 뿐이니까 바로 그냥 구매하셔서 타보세요. 일단 타보면 레트로 바이크가 가진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